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에도 북한은 대남전단 살포를 지금 강행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대남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자,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 잠복 초소에는 북한의 병력이 일부 투입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 관계를 둘러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그리고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그리고 정한범 국방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한 사흘간 북한이 좀 공식적인 담화를 내놓지는 않고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노동신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혀왔는데 오늘 이제 대변인 담화가 나왔습니다. 담화 내용을 잠깐 보여주실래요? 담화를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입니다. 자, 이제는 휴지장이 되어버린 합의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이렇게 얘기했고요. 삐라 전단이 살포가 합의 위반이라는 걸 몰라서도 아닐 뿐더러 이미 다 깨져나간 남북관계, 북남관계를 놓고 우리 계획을 변경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자, 김영석 전 차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북한이 다시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네. 대북 전단 살포 예고대로 하겠다. 우리 정부가 사실 남북 합의 위반이니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전단 살포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어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대남 관계를 이제 대적 관계로 전환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이제 단계적으로 하겠다라는 예. 거고. 그리고 오늘 북한에서 보도에도 보면 이제 남북 관계가 파탄된 직접적인 원인이 현재 있어서 원인이 이제 대북 전단이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남쪽에서 남북 간 합의를 위반했고 이런 상황에서 휴지장이 되어버린 남북 합의를 자기들은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 네. 그리고 따라서 여기에 상하게 자기들도 대남 삐라를 보내겠다라는 거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6월 25일 날 예.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뿌리겠다라는 쪽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대북 전단이 뭐 그렇게 심각하느냐라고 볼 수는 있지만 네네. 내용을 보면 이제 북한의 그런 김정은 위원장이라든지 그런 지도층에서 봤을 때는 예. 이게 정말 그 상상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6월 25일 날 이제 남쪽에서 보낸다고 하니까 예. 거기에 상응해서 일단 대남 이제 전단 보내는 거 이거 자체를 준비했다가 네. 맞불 작전을 이제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단계의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대남 전단 인쇄물을 사실 앞서 화면에서 좀 보셨는데 어제 이제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서 이 대남 전단 인쇄물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정 교수님, 이제 어제 공개된 전단을 보셨죠? 예, 봤습니다. 네, 뭐 일부 내용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참 입에 담기 조금 뭐하고, 하여간 그 북한이 느끼고 있는 그 우리 이제 대북 비라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어떤 모욕이나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다시 이제 되갚아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 것 같고요. 예, 예. 저도 이제 그 우리 쪽에서 보낸 그 대북 비라를 좀 봤는데, 네. 사실은 이제 내용이 어떤 체제 선전이나 이런 것에 집중된 과거에 우리가 그 냉전 시대에는 체제 선전이나 체제 우위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번에 좀 저 탈북 단체에서 보낸 대북비라는 굉장히 인신 모욕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예. 아마 그 부분을 다시 또 우리 정부에게 되갚아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너희도 한번 느껴봐야 이게 얼마나 그 기분이 더러운지 알 것이다 이렇게 네.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뭐 사진도 좀 실려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인쇄된 전단에 보면 담배꽁초를 뭐 뿌리는 사진도 네. 들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당했기 때문에 되갚아준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금 보면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여유가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 여유가 예. 없다 그러면 아주 자극적으로 그리고 또 관심을 끌어내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이제 그런 자극적인 그런 그 자료나 사진을 지금 내보낸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 상황이 지금 매우 안 좋다는 뜻이죠. 좋을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를 하고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중국도 이제 북한을 이제 쉽게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이고, 네. 이제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자력갱생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네. 기본적인 이제 내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북쪽에서도 보면 이제 2018년에 이렇게 정상회담도 했고, 예. 그리고 5.1 경기장에서 이제 남쪽의 대통령이 와서 이런 이제 남북 관계에 새로운 이제 시대가 왔다라고 했으니까 남쪽하고 해서 뭔가를 좀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내부적인 기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데 이게 실질은 그게 아니다. 그런 이제 어려운 북한에 대한 지원 대신에 네. 이제 북한의 그런 그 리더십을 폄하하는 그런 이제 삐라를 보내도록 뒤에서 그냥 뭐 배후 조종까지는 아니지만 묵인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한 불만이 쌓인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북한 내부의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혹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제 남한에 대한 기대감, 이거 자체를 좀 없애고 기대 갖지 말고 예.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 김 차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북한이 뭔가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정 교수님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그 현재까지의 남북 관계 또는 북미 관계에 대한 불만이 일단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현재까지 북한 입장에서는 올해 미국의 대선이 있다는 것도 다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 미국이 대선 국면까지 움직이기 힘들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한 번만 더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로는 하면 더 이상 좀 알아듣지 못하니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하는 이런 의도가 보이고요. 예.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끝나기 전에, 트럼프 1기 정부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하려면 하고 아니면 이제 판을 엎자. 네.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대북 전단 살포 이제 실행을 감행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행보를 보면 북한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금 북한의 의도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조선중앙TV가 최근 6월 9일 날 밝힌 보도 내용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면 볼수록 환멸만 자아내는 남조선 당국과 더 이상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네, 보신 것처럼 계속 우리 남한 당국을 압박하는 그러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차관님, 예. 북한의 다음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요. 그리고 총참모부가 밝혔던 것처럼 금강산이라든지 개성공단의 군부대 배치, 그리고 특히 서해에서 훈련 재개 이런 것들이 그렇죠. 곧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개성공단에서는 뭐 그보다는 이제 아마도 하게 되면 이제 금강산 쪽에 예. 이미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너저분한 남측 시설을 철거해라 그랬었죠. 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쪽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서해라든지 이런 전선 지역에서의 그 훈련은 예. 아마도 이제 한미 간의 합동 군사 훈련 하는 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단계는 예. 이미 이제 경고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순을 돌입해서 지금 남북 관계 특히나 이제 우리 쪽이라든지 국제사회가 봤을 때 네. 한반도 정세가 이게 심상치가 않구나. 특히 또 북한이 이걸 뭔가 좀 이제 강한 그러한 이제 뭐 도발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긴장 상황으로 조성을 해 두었기 때문에 네.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일단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한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부터 남쪽이 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보고서 이제 다음 이제 수순에 돌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네. 그 지금 현재 아직은 이릅니다만은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네.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주면 이제 좋겠지만 들어주기는 어렵다라는 게 지금 북한의 지도층의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6월 12일 날
저 이성권이 이제 저 담화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악수한 손을 계속 잡고 있어야 될지,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만 치적으로 하고 우리는 그냥 있어야 될지 고민해야 될 때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일종의 경고성을 보냈단 말이죠. 예.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만 하지 말고 일종의 이제 북한에게도 뭔가 보따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인데, 네. 과연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기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예. 이제 제 판단은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든 아니면 이제 바이든 이제 민주당 이제 후보가 되든 이제 미국에 움직일 때, 그러면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다뤄줘야 된단 말이죠. 예. 만약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한 6개월 정도는 뭐 정책 검토하고 그러겠죠. 인선한다고 해서 예.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최소 내년 이때까지는 계속 간다는 거예요. 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을 해보면. 예. 그러면 이 상황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빨리 소위 미국의 관심을 끌어서 미국이 빨리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즉 북한과의 협상의 담판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미국을 자극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레드라인,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 쓸 거는 너무 빠른 것 같고, 예. 그 다음 이제 그 선택으로 남북 관계를 긴장시켜 두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남북 관계에 미국이 그걸 나몰라라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이번에 이동훈 교섭본부장이 갔던 것처럼 이제 미국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북한 문제를 이걸 뒤로 늦출 수는 없구나. 네. 이걸 이제 우선적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끌어들일 수는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보면 지금 아쉽게도 저게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아주 자극적으로 폭발했단 말이죠. 예. 이거는 이제 자극적입니다. 그렇지만 남북 관계 뭐 거의 사실상 없어요. 네.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변화 주는 게 없거든요. 뭐 분위기만 강하게 돼 있지만, 이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게 우리한테 관심을 끌었지만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관심을 끌지는 못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실망한다는 표현을 하지만 실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만나보자라는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측면에 예. 북한의 의도도 있지 의도가 않나라는 있다. 걸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할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우리 차관님 말씀 정리를 해보면 남북 간의 긴장을 한뜻 고조시켜서 미국에 어느 정도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북미 관계가 상당히 좋았을 때는 이 비핵화를 큰 주제로 미국과 북한이 함께, 그러니까 행동 대 행동으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줄 것은 주자라는 게 이제 북한의 주장이었는데, 사실 그게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재를 하나도 풀어주지 않고 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제재를 풀어야 되는데, 그 제재를 풀어 나가는데 우리 남한 당국이 좀 도움을 주었으면 바랬었지만, 지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라든지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전혀 지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남한 당국을 더욱 지금 압박해서 미국의 개입을 이렇게 좀 유도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 지난번에 이게 이제 폭파 뒤에 뭐 대북 그 정책을 하는 이제 사람들과 이제 좀 어떤 의견을 좀 주고받은 게 있는데, 예. 일부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북한 입장에서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의 협상이죠. 이 네. 한국과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 측의 레버리지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네. 우리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런 액션을 취한 부분도 있다. 네. 그렇게 지금 북한 쪽에서 의도하는 바도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뭐 일부는 뭐 그런 의견을 직접 들었다고 비공식적으로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뭐 그래서 그런 의도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뭐 그동안에 이제 북미 관계가 교착되고 또 우리가 워킹 그룹에서 미국을 설득하면서 계속 남북 관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제재를 풀어달라 이렇게 예.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미국 쪽에서 좀 지켜보자, 같이 가자, 좀 기다려보자,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일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입장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대충 하면은 큰 무리 없이 갈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네. 이번 일을 보면서 이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구나, 이게 좀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그런 충격은 좀 받지 않았을까, 이런 그런 효과는 있다고 충분히 있다고 예, 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남북
관계 좀 경색의 책임을 지고 최근에 이제 김현철 장관이 물러났어요. 네, 그런데 그 이임식에서 속내를 밝혔습니다. 그 이임식에서 나온 이임사 일부 내용 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장관으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고생하는 여러분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였습니다.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동안의 비판과 질책은 모두 제가 안고 떠나겠습니다. 네, 차관님. 주어진 권한에 비해서 짊어져야 될 짐이 너무나 무거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어떤 뜻이 숨어 있을까요? 뭐 부처의 그런 그 권능 문제도 있겠지만 예. 한반도 정세의 기본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예. 이게 보면 남북한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네. 이게 남북한만이 한다고 해서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마음은 있는데 그런 복잡한 구조 때문에 예. 이걸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끌고 갈 수 없었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예. 이제 해석됩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도 이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왜 자꾸 미국의 말을 듣고 미국에 다 보고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한미 워킹 그룹 그렇죠. 거기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를 빨리 버려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데 왜 못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사실은 워킹그룹이 우리의 패착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남북 관계가 처음에 잘 나가고 있을 때 미국과의 조율은 우리는 항상 하는 거거든요. 예. 언제나 하는 건데 남북 관계를 하고 또 한미 관계는 또 따로 조율을 하고 뭐 이건 항상 있었던 일인데 이게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어떤 공식적인 틀을 만들어 버림으로써 우리가 미국과 완전히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안은 A안인데 미국이 가지고 온 B안이면 이 안을 절충하고 이런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하면 미국에서 좀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된다. 뭐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연 작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0%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 내부에서도 굉장히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비판이 있었고요. 예. 아마 정책 담당하는 분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이제 그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얘기한 것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간파했기 때문에 네. 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한미 워킹 그룹을 지금 뭐 해체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돼버렸죠. 한미 상황이. 워킹 그룹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바꿀 필요는 있을까요? 필요 있죠. 그리고 예. 또 한미 워킹 그룹이 지금처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이제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미 워킹 그룹을 통해서 이제 북한이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좀 이제 반영이 돼서 해졌다. 그러면 예. 뭐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겠죠.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한미 워킹 그룹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미국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그리고 어떠한 일종의 그 정책적 카드를 쓸 거냐라는 이제 한반도 정책에 대한 그 미국의 입장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이번에 이제 볼튼 이제 전 보좌관이 했던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은 이제 못 믿겠다. 그리고 예. 또 핵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리비아식으로 해서 먼저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제재 해제가 돼야 되겠다라는 게 아주 단순하게 보면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지금 이제 정말 남북 관계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러한 볼턴식의 사고 방식으로는 이제 북한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미국이 좀 뭔가 좀 생각이 변화해야 되고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번에 이동 본부장이 다녀왔습니다만은 이제 한미 간에 보다 더 정말 그 전략적인 그리고 또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제 고민을 담은 네.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긴장 상황이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쿠아일로를 지금 걷고 있는데 이도훈 본부장이 지금 2박 3일 동안 미국을 방문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 비공개 활동이어서 그렇죠. 우리가 제가 취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파원들도요. 오늘 귀국하는 길에 와이텐 기자가 만났습니다. 들어보시죠.
만났습니까? 잘 만났습니까? 네? 미국이 저 연합훈련하는 거 뭐 제기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논의하셨어요? 네, 어떤 얘기 하셨는지 뭐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많이들 만났는지. 죄송합니다. 네, 사실 뭐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기자가 물어본 게 한미 연합 훈련 뭐 안 하는 거, 축소하는 거 이런 거 혹시 제안했느냐 뭐 등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번에 이동 본부장이 가서 어떤 이야기를 미국 측에 했고 또 미국 측의 반응은 어땠을 것이라고 보세요? 다 미국이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상황을 알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 평가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좀 하자라는 쪽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지금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게 뭐 개성공단 재개 문제라든지 그리고 금강산공항 재개 문제를 네. 사실은 좀 제재가 풀어져야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일부라도 즉 남북 관계 부분에 있어서 경제 협력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좀 풀어달라 이런 부탁 혹시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이제 과거에도 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는 그리고 또 미국도 이제 스티브 비건이 과거에 이제 조건부로 해서 개성공이나 금강산 정도는 이제 북한이 영변 말고 조금 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면 가능도 예. 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것보다는 예, 예. 과연 지금 북한이 왜 이렇게 나올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겠습니까? 이런 개성이나 금강산 카드도 있지만 예. 근본적으로 이제 일종의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조정의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그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해제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북한이 원하는 게 지금 새로운 남북 관계 판을 좀 바꿔보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사실상 보이고 있는 건데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 통일 외교 안보 라인을 다 이제 뭐 한번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통일부 장관 후보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 사실 정치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후보군 좀 그래픽 좀 보여주실래요? 네, 보면은 자 이인영 전 원내대표고 지금 사선 의원이죠. 저 우상호 또 역시 전 원내대표고 사선 의원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눈에 띄고요. 또 홍익표 정책보좌관 한 적이 있고 지금 3선입니다. 자, 지금 다 최근 후보군이 다 정치인들이에요. 자,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들이 이 통일부 장관을 하면 조금 더 달라질까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우리 내부의 그런 소위 말하는 그 남남 갈등 이런 부분을 이제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제 특장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어떤 목표를 정하면 그걸 뭐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제 밀어붙이는 이제 예. 그런 측면에서 특장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내부의 그런 혼선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네. 또 결국은 이제 미국이 좀 더 많이 움직여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한 설득 노력과 함께 이제 미국을 보다 더 좀 전향적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과감한 접근, 뭐 그다음에 뭐 빅 어프로치 이런 말 하니까 네. 이제 빅 스텝을 미국이 밟을 수 있도록 이제 뭔가 이제 네. 설득하고 그런 협조를 확보하는 그런 이제 능력이 아주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은 이게 싶습니다. 김현철 장관이 이제 사임하는 과정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그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던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문제하고도 사실은 이게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김현철 장관이 될 때 이제 다들 기대가 좀 과감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지명을 한 거다. 이제 다들 그렇게들 믿고 있었거든요. 예. 물론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박지원 의원이 부총리로 격상시켜야 된다고 하는 문제하고 네. 또 최근에 이제 정치인을 기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도 사실 김현철 장관이 막상 들어가 보니 본인은 어려웠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대북 정책의 판은 결단은 청와대에서 하고 대북 물밑 접촉은 국정원에서 하고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사실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었다. 사실 이제 그런 고충이었을 것 같고요. 이제 이것을 결국 뒤집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예, 되겠죠. 예. 다른 외교 안보 라인도 함께 교체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가 뭐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해서 지금 상황이
발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구조의 복잡함 때문에 이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저는 개인적인 보기에 기존의 그런 그 기존 라인 자체가 뭘 상황 판단을 잘못하거나 뭘 못해서라는 것보다는 네. 이제 그 상황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관성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이제 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으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좀 약간 파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내용에 이제 남북 관계 관련, 특히 북미 관계 관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진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그 내부 정치에 좀 이용했다 이런 내용도 좀 들어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그건 다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즉흥적이고 과시적이고 예. 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북미 정상회담 진행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즉흥적으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트위터를 이용해서 뭐 남북미 정상 그랬었죠. 모임도 예, 예.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긴 했지만 사실 그래도 네. 현재 미국 내부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그래도 북미 대화에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예. 오히려 볼턴 보좌관 같은 극우적인 이제 극단적 현실주의자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길을 막으면서 오히려 북미 관계의 진전에 이제 걸림돌이 됐던 게 이제 네,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고록이 나오니까 아니다. 오히려 볼턴이 자꾸 리비아식 모델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망쳐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래서 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과거 어떤 발언을 했는지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게요. I think that's what denuclearization means, and we have very much in mind the Libya model from 2003, 2004. There are obviously differences. The Libyan program was much smaller, but that was basically the agreement that we made. They agreed to it in 1992 with South Korea, and they've pledged similar things since then. Now, it's also the case that they've lied about it and broken their commitments. 네, 사실 저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유엔 대사도 지냈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 강경파예요. 네. 그래서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제 취임할 때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했다고요. 저 리비아식 모델을요. 네. 실제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때문에 이 북미 간의 협상이 큰 진전을 못 봤다라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저 네. 하노이 회담하면서 이제 리비아식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싱가포르 회담할 때 합의했던 게 순서를 보십시오. 이제 새로운 북미 관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핵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1, 2, 3으로 나와서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1번부터 하는 거란 말이죠. 아.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북미 관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적대지 정책을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 그런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군축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만드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비핵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 회담에서 보면 미국은 이제 뭐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북한이 해석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적대 관계부터 쭉 해서 이제 정전협정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 부분으로 간다. 그러니까 리비아 방식이 아니라 반 리비아 방식인 거죠. 네. 이제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볼턴 이제 보좌관이 등장을 해서 이제 리비아 방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황당한 거고 정말 네. 말이죠. 그리고 예. 또 미국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한 것도 이제 신의를 저버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예. 해서 이제 강경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 리비아 방식이라는 게 예. 사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사실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고요. 리비아는 핵을 아직 가지지 못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리비아는 핵을 무조건적으로 먼저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리비아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겠다 이런 예. 프로그램이었는데 북한은 처음부터 원칙이 행동 대 행동이었고 그러니까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동시에 가자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비아 모델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무장 해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북한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리비아 모델을 가더라도
명시적으로 리비아라는 말을 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피라 문제도 그렇지만 리비아 모델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리비아 모델을 받아들이고 나서 카다피가 바로 민중혁명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자꾸 리비아 모델을 얘기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아주 끔찍한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리비아 모델을 볼턴이 가지고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노이 회담 때 볼턴이 가지고 나왔다는 노란 봉투. 그러니까 원래 하노이 회담에 볼턴은 원래 자리가 없었는데 네. 볼턴이 그걸 들고 등장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판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정설로 네.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여기까지 좀 들어야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까지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정한범 국방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